이봐요. 어디서 그렇게 거만하게 굴어요. 도서관 행사를 주최하는 한 기획자, 유전국이 고함을 질렀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애초에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요. 분주한 신뢰가 그의 목소리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 소리를 들은 손흥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서며 나직이 대꾸했다. 제 예약이 확실히 되어 있다고 들었습.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착오?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특별히 합의한 자리라 해도 당신이 여기 앉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행사의 순서와 규정을 모두 결정하는 사람인 거 모르시나? 아니, 저는 그저 눈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를 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제 이름이 포함된 걸로 알아서 웃기는군요. 어디 축구 선수가 독서 행사에 끼어들어 주목받으려는 건 아니겠죠. 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다고 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건지. 유정욱은 시큰둥한 눈빛으로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도서관 봉사자 강진우가 작게 중얼댔다. 아니 저분이 예약까지 했고 초청도 받았다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는 건가? 아무도 나서지 않나? 그는 옆에 서 있던 다른 봉사자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 보기에도 좀 심각한데. 이런 분위기 계속 가면 곧 큰일 나겠어요. 지켜보다가 어떻게든 중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봉사자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행사 참석자들 중 몇 명이 분노 어린 시선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저분, 그래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스포츠인이라는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옳은가? 좋든 싫든 예약 확인은 해줘야지. 주위에서 일제히 웅성거림이 커져가자 서늘했던 공간 공기가 한층 더 얼어붙는 듯 보였다. 그러나 유정국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경호원, 여기 불필요한 인원 당장 내보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호복을 입은 두세 명이 다가와 손흥민 주위에 서서 눈치를 살폈다. 손흥민은 마스크를 살짝 고쳤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너무 억울하네요. 애초에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고 싶었던 사람이고 사전에 협의된 자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로 인해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될 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유정욱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더 웃긴 겁니. 당신은 이미 유명인이고 특별 다음만 받으려 드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긴 적어도 일본에서 시력이 취약한 독자들을 고려해 앞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였는데 당신까지 굳이 그 자리를 꿰차야 하나? 실례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도서 교류 행사가 원래 서울 주최 행사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서와 스포츠의 만남이라는 취지로 초청받았다고 들었습. 그 행사의 안내에서 앞자리도 배정해 주신다고 했고요. 도서와 스포츠의 만남, 유정욱은 콧방귀를 뀌었다 말은 거창하게 붙여놨지만 내가 봤을 땐 그냥 관객 끌어들이려는 명목이죠. 진짜 독서를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우선되어야 해요. 당신 같은 축구 선수는 조금 뒤로 가도 문제 없잖아요. 행사장 여기저기에서 나직하지만 흥분이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아니, 손흥민이라면 그래도 한국 대표 선수인데 너무 무례하잖아. 좌석 배정 자체를 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바꾸려는 거지? 이거 도서관 측 실수인가? 아니면 유정욱 기획자가 개인 감정 갖고 이러는 건가? 강진우가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물었다. 혹시 시력이 좀 나쁘셔서 앞에 앉으시려던 건가요? 오랫동안 훈련하시느라 무리가 있었는지.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앞자리 아니어도 괜찮습. 단지 행사 주최 측에서 눈이 좋지 않은 분들과 특별 초청 대상이라고 자리 배정을 해주셨길래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거부당하니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아니, 잘못하신 건 없다고 봅니? 기획자가 뭔가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는 건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강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큰 분쟁 없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 순간 작가 지망생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잠깐만요. 저도 앞자리 배정이 돼 있었는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궁금했거든요. 여기 배치표에 특별 초청 게스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게 손 선수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 자리를 막는 거죠? 유정욱이 그 여성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일축했다. 이건 운영상의 권한 문제입니? 순전히 제 결정에 따른 거고 기존에 잘못된 좌석표가 배포됐을 뿐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미 공지까지 해놓고 당일 와서 이렇게 바꾸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 주최 측이 행사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우리도 이 도서교류 행사에 관심이 많아서 참가했는데 사전에 공지된 걸 뒤집으시면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손 선수라고 해도 그냥 독자로 온 것 같은데 굳이 왕처럼 모시지도 않는데 왜 자리를 안 주시는 거죠? 유정국은 지지 않고 맞섰다. 저분은 축구 선수잖아요. 굳이 책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문제라니까요. 독자가 우선이지 유명인이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분노 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독서 행사는 독자 우선이라고 말은 좋죠. 하지만 이미 초청된 사람을 사사건건 막아서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규정이 있어도 행사가 원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독자들에게서 뭔가 빼앗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어요. 주최 측이, 교류의 장인이, 스포츠인도 초대해서 독자나 작가와 함께 토론해 보자고 해서 온 거예요. 만약 앞자리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다면 양보하겠습. 다만 저를 이렇게 모욕하시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유정국은 여전히 모멸감 어린 눈빛으로 손흥민을 노려봤다. 그 양보 발언도 결국 당신이 착한 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행사는 사실 일본에서 앞자리 우선 배정의 필요성을 재조명한 뒤에 국내에서도 도입하자고 한 취지였음. 난 이 자리를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주고 싶다고요. 축구 선수보다는 시력이 약한 노인분이나 작가 혹은 글을 쓸 때 집중이 필요한 분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뜻 자체는 존중합니. 하지만 저를 초청한 건 주최 측 아닌가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이벤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획자님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적대적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한 작가가 무대 근처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지금 굳이 이렇게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함께 책과 문화를 나누자는 자리임니 손흥민 씨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고 이번 자리에 공식 초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참석해 있던 다른 작가도 동의했다. 맞아요. 손 선수도 어느 독자나 작가처럼 행사에 참여하러 온 거라면 그를 막고 배제하는 건 말이 안 됩니.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기획자님의 개인 감정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개인 감정을 섞었다고요? 유정욱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에요. 전 여태껏 규정과 원칙만 지켜왔습. 그리고 지금 앞자리 배정도 시력 보조가 필요한 이들 또는 정식 참가 신청한 작가에게 드린다고 못 박았어요. 손흥민 씨가 왜 그 명단에 들어갔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알겠습. 그렇다면 저는 뒤쪽에서라도 조용히 참여하겠습. 다만 공지된 내용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거절을 당하니 저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이때 다른 방청객들이 그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격려했다. 손 선수 너무 상처받지 마세. 우리 중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분위기만 좀 험악한 거지. 당신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편 도서관 관계자인 박선영이 무대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한 박선영이라고 합니. 사실 오늘 행사를 기획하신 분은 따로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 책임은 제가 맡고 있습. 손흥민 씨가 미리 좌석 예약을 하셨다는 서류와 초청장을 제가 확인했어요. 원래는 시력이 안 좋은 분들과 특별 초청 게스트들이 앞자리에 앉도록 되어 있었습. 그래서 손흥민 씨 자리를 미리 마련한 게 사실이고요. 그럼 왜 제가 이런 일까지 겪는 거죠? 손흥민이 작게 물었다. 박선영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전국 기획자께서 도서 교류 취지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세. 아마도 시력이 약한 분들과
직접 저술하는 작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스포츠 스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 달갑지 않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내부적으로 이미 조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애초에 저를 초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이번에 도서 분야와 다른 분야의 콜라보를 통해 독서의 대중화를 꾀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스타 중에서도 영향력이 큰 분을 모시고 책에 대한 관심을 넓혀보려 했죠. 사실 당신이 오신다고 하길래 많은 독자와 작가들도 흥미를 가졌고 표도 일찍 매진됐어요. 그래서 내가 꼭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이렇게 무례한 태도로 쫓겨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립니 당장 방식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선영이 고개를 숙였지만 유전국 기획자는 여전히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지었다. 그러자 한 독자가 소리쳤다. 기획자님,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쫓으라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게다가 이미 자리가 배정된 손님을 이렇게 거절하는 건 주최 측 실수든 어쨌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독자도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아무리 시력이 필요한 분들을 우선한다고 해도 초청까지 받은 유명인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손 선수가 꼭 앞에 앉을 필요가 없어도 이미 안내를 받았으면 그에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유정욱은 곧장 반박했다.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간단함니 시력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작가분들만 앞에 앉게 하고 그 외의 인원은 뒤로 보내는 거죠. 손흥민 씨도 뒤에 앉으면 됩니? 제가 모욕했다니. 그건 과장님이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고 있을 뿐이니까요. 손흥민이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원칙을 지키는 건 존중합니. 하지만 굳이 저에게 당신은 자격이 없다며 대중 앞에서 면박 주는 방식은 적절치 않잖아요. 저 역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불쾌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요. 불쾌하시면 돌아가셔도 됩니.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행사장은 다시금 술렁였고 일부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거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손흥민 씨가 이렇게 홀대받는 장면이 퍼지면 기획자 저분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뭐라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몇몇 작가들도 견디다 못해 마이크를 번갈아 잡으며 목소리를 냈다. 여긴 문화 행사인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돼야 하나요? 그리고 손흥민 씨가 꼭 작가가 아니라도 이 자리에 있을 정당성이 있죠. 독서와 스포츠의 만남이라는 취지 자체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마습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이 독서를 통해 정신력을 키운다거나 팬들에게 독서를 장려해주는 모습도 자주 보이죠. 그 파급력이 클 텐데 도대체 왜 내쫓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엇? 유정국이 다시 무대 앞으로 다가섰다. 여러분 부탁이니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 저는 제 소신에 따라 운영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을 뿐입니. 이 자리는 원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시력 취약 독자 우선석 개념이 핵심이고 그 다음엔 작가나 발표자가 앉아야 합니. 이번 협약으로 한국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축구 선수가 명단에 들어와서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런 당황스러움을 드러내는 방식이 너무 무례했습. 대체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했던 겁니까? 한 독자가 따지자 유정욱은 잠시 말을 더듬었다. 제가 솔직히 스포츠 스타들이 와서 행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든 사례를 봐서 좀 선입견이 있었나 봅니. 유명인들 때문에 정작 작가나 독자는 소외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될까봐 제 격한 표현이 좀 지나쳤다면 미안합니다. 손흥민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해합니. 저도 갑작스러운 적개심에 당황했지만 기획자님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셨던 거라면 저도 괜찮습 앞자리를 원해서 주장한 건 아니지만 애초에 안내받은 대로만 하려던 거였죠. 그러자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스태프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지금 보니 손흥민 씨는 스페셜 초대로 분류돼 있었어요. 사실 시력이 약해서 앞자리가 필요한 분들과는 다른 명단에 기록된 상태였죠. 그런데 기획자님이 이를 미처 확인 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이 커졌네요. 하지만 벌써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찍고 계시고 온갖 말들이 오가고 있으니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해야겠습.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력 취약 독자분들이나 작가분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안배하는 거고요. 저도 뒤로 갈게요. 문제 삼지 마세. 저는 관람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손흥민이 다시금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어느새 작가와 독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아니요, 괜히 뒤로 물러나지 마세. 행사 주최 측과 교류 차원에서 초대받았으니 앞자리에 앉으셔야죠. 그래야 의미가 살잖아요. 손 선수로 인해 책에 관심 갖게 될 사람도 많을 텐데요. 유전국은 주변의 압박감이 커지자 인상을 찌푸렸다. 자, 다들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일단 책임지겠습. 좌석 재배치를 논의해서 시력이 필요한 분들과 작가분들은 앞줄을 최대한 확보하되 초청된 특별 게스트도 한 줄 정도 자리를 드릴게요. 물론 손흥민 씨가 거기에 앉든 말든 지금은 자유고요. 그러자 한 관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겠습. 행사 시간을 계속 늦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두 책과 교류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동의합니? 어차피 삐걱거렸어도 빨리 수습하고 오늘 준비된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해야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은 조금씩 진정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호원들도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상황을 지켜봤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작가 지망생이 돌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기획자님, 그럼 여기서 손흥민 씨께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건 어떨까요? 다들 보셨지만 초청받은 분께 상처 주셨잖아요. 유정욱은 그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규정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방금 본인도 표현이 지나쳤다고 하셨잖아요. 모욕적이었다고. 지망생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크게 소리치셨죠.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공개적 망신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술렁대기 시작하자 유정욱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래요, 제가 자격 없다며 무례한 언행을 한 건 사실입니. 그 점은 인정하죠. 하지만 저는 제 열정을 지키려다 보니 좀 과격해졌을 뿐이에요. 누굴 진짜 모욕하려던 게 아니라 제 방식을 관철하려다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마음은 이해했습. 하지만 제가 이 상황으로 인해 받은 상처나 대중 앞에서 겪은 수모도 무시 못하죠. 저도 축구 선수이기 전에 그냥 한 명의 사람이고 책을 좋아하는 독자인데 이렇게 소리치고 쫓아내려 하시니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 순간 객석 여기저기에서 사과하세요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결국 주최자 측 잘못이잖아요. 규정을 지키는 것과 인신공격은 다르죠. 유정국은 몰려드는 시선에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차분히 말했다. 알겠습.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미안하다고 표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 특히 초청받은 손흥민 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작게 숨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 기획자님도 책과 독자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볼게요. 그제야 박선영이 안도하는 듯 미소를 띠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 서로 이해하고 이 행사를 다시 잘 이끌어 나가면 됩니. 프로그램 시간을 많이 소모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진행합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좌석 우선순위 정책도 좀 더 투명하게 바꾸면 어떨까요? 이미 도서관 행사 시스템에도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도 개선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가 지망생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맞아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습. 시력이 필요한 독자 우선 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한데 부득이하게 특별 초청 게스트나 다른 필요가 있는 분들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갈등이 줄어들 거예요. 유정욱이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모두 맞는 말씀입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대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 오늘 일은 제 불찰이 크네요. 제 안에 있던 고집스러운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손흥민이 살짝 웃으며 답했다. 저도 제가 워낙 주목받는 사람이다 보니 행사 분위기를 흐릴까봐 걱정이 컸어요. 오늘의 해프닝이 오히려 앞으로의 행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독자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맞아요. 이렇게 된 이상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면 되죠. 손 선수가 와준 것도 고마운데 이제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박선영이 환하게 웃으며 무대 위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럼 곧이어 진행할 순서 안내드릴게요. 우선 시력이 약하신 독자분들께 앞줄을 배정해드리고 작가분들은 무대 근처 자리를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초청 게스트도 한 줄을 따로 마련해 두었으니 손흥민 씨는 거기에 편하게 착석해 주세요. 이 말에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보겠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이제 시작이다 하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편 영상 촬영을 하던 봉사자들도 이 장면은 차라리 마음 훈훈하게 끝날 것 같아.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 걸까? 라며 수군댔다. 그렇게 재정비를 마친 뒤 행사는 본래의 취지인 책과 스포츠의 조화, 그리고 독자 중심의 문화 교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 무대에선 작가와 독자들이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흥민도 자신의 독서 경험이나 훈련 중에 도움을 받은 책들을 간단히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휴식 시간이 되자 기획자 유전국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잠깐 말씀 여쭐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잔잔한 미소로 응했다. 네, 뭐든지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너무 거칠게 굴어서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건 제 인생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행사와 독자를 위해 열정이 컸는데 그 방식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올까 조금 망설였어요. 제가 축구 선수인 만큼 책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폄하할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오는 게 옳다고 믿었죠. 제가 독서로 도움받은 부분도 많아서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가 동기부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을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네요. 독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데 선입견이 컸던 것 같습.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행사를 기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선영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다. 네, 아마 이런 일이 또 생기진 않을 거예요. 특별 좌석 정책도 더 세심히 다듬어서 필요한 분들이 우선권을 갖되 다른 초청 인사도 배려하는 식으로 개선할 예정이거든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어 보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다만 약속된 자리에 앉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분야가 함께할 수 있는 도서 행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몇몇 독자들이 그 대화를 들으며 밝게 인사를 건넸다. 손 선수가 있었기에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축구에만 집중하는 줄 알았는데 책에 대한 의견도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스포츠인이라면 다 책에 무관심하겠지 하는 편견이 깨졌습. 오히려 저도 운동선수들 자서전이나 에세이에 관심이 생겼어요. 유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 역시 많은 걸 배웠습. 앞으로 도서관 행사 운영에 변화를 주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용자 우선 좌석 정책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초청 인사에 대한 안내도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관객들 중 몇몇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찍고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다. 여기 도서관 행사가 이렇게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네. 책과 스포츠가 만나는 그림이 신선하다. 마침내 행사 마무리 시간이 가까워지자 무대 위에서 작가들이 차례로 서서 각자 한마디씩 짤막하게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오늘 여기서 느낀 건 편견이든 뭐든 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 책을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제 스포츠 경험을 나누는 게 조금은 생뚱맞을 수도 있었지만 그간 제가 읽은 책들이나 독서 습관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모두 배움을 갈망하고 더 나아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존재니까요. 사람들은 이 말에 큰 박수를 보냈다. 그때 유전국이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도 많이 배웠습.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할 때
편견이 아니라 협업과 배려로 접근하겠습.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습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저도 앞으로 변하겠습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응원했고 행사장의 공기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온기와 공감을 머금었다. 그렇게 모든 순서가 끝난 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눴다. 오늘 만만치 않은 대치가 있었지만 결국 개선안이 만들어진 게 다행이야. 손 선수가 중간에서 잘 버텨주고 또 기획자도 마음을 바꿔서 좋았네요. 사람들 다 배운 게 있을 거야. 도서관 밖으로 나오는 길목에서 봉사자 강진우와 몇몇 스태프들이 함께 이야기했다. 이 영상을 편집해서 잘 올리면 오히려 좌석 우선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전 소통의 중요성도 사람들에게 크게 각인시키겠어요.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안내를 투명하게 하고 초대받은 분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들의 대화 너머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번 행사의 후일담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손흥민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책을 좋아한다니 나도 좀 더 자주 읽어봐야겠다. 라며 독서를 다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오던 손흥민 역시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가볍게 목을 풀었다. 한 팬이 조심스럽게 사인을 부탁하자 그는 밝게 웃으며 흔쾌히 펜을 들어줬다. 오늘 조금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뜻깊은 시간이 됐네요. 서로 다른 분야라도 마음만 열면 좋은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한 느낌이에요. 그러자 팬이 즐거운 얼굴로 대답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혹시 다음 행사 소식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SNS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조금씩 알려주세. 더 많은 분이 보게.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다. 저도 주위 분들과 더 소통하려고 노력할게요. 책과 스포츠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인사를 마친 뒤 그는 행사를 도운 스태프들과 간단히 악수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의 교훈과 정책 개선이 모두에게 새겨진 듯했다. 따뜻한 저녁 공기가 깔린 도서관 앞마당은 행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자유로운 대화로 가득했다. 밤 공기가 부드럽게 도시를 감싸는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음 행사도 참여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더 퍼뜨리고 독서와 스포츠의 융합을 알리고 싶다. 라는 의욕 넘치는 말들을 나눴다 싸늘했던 시작과 달리 마지막은 온화하고 서로 격려하며 헤어지는 모습이었다. 우리도 함께해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바뀌어갈 책 문화의 중요한 사례가 될 거예요. 한 독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응,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볼게.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행사에 관심 가져야지. 친구가 휴대전화를 들어 SNS를 여는 모습에 두 사람은 담담하지만 열정적인 눈빛으로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의 대화를 뒤로 하고 도서관 정문에 붙은 이번 행사의 포스터가 바람에 흔들렸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내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끝으로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우리 모두 오늘 배운 걸 잊지 말자. 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니까. 다음 행사에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자. 그리고 밤하늘 아래 도서관의 불빛이 꺼지기 직전 한 봉사자가 살짝 웃으며 중얼거렸다.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 꼭 다음 행사에 관심 가져주시겠지?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이어질 거야. 혹시 이 글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확인하자고요. 스치카누 맛